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과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공유를 하면서 요즘처럼 난감할 때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저희 시청자들께서는 그 어떤 시청자들보다 더 이 열정도 있으시고 또 끝까지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분들이 저희 시청자들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열정과 이성을 갖고 뭐 다른 어떤 집단들처럼 묻지마 지지를 한다든지 뭐 묻지마 비판을 한다든지 이러시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더 조심스럽습니다. 특히 이 국민의힘 그 내분 상황을 전할 때는 이제 저희 시청자들께서도 다 뭐 정치 구단 저리 가라 할 만큼 아주 명민한 그런 분석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령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을 비판할 대목도 있고 안철수 후보를 비판할 대목도 있고 그 중간에 뭐 이런 저런 말씀을 올려야 될 때가 많은데 이제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혹시라도 제가 판단을 제대로 못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까 봐 울타리 위를 걷는 심정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야 될 이야기를 그냥 삼켜버린다든지 그러지 않고 저희 제작진과 함께 저희가 수집된 취재 내용과 정보에 의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무조건 묻지 마시게 지지나 판단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안철수 의원, 안철수 당대표 후보가 오늘 아침에 방금 전에 MBC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 경선 개입 법적으로 문제가 많고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이 법적으로 문제가 많다라는 이 안철수 후보의 지적은 부분적으로는 맞은 듯한데 사실 결과적으로는 또 안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 보면은 공무원들은 선거에 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래서 가령 대통령실에 있는 이진복 정무수석이 여의도에 가서 대통령 뜻은 이렇다 저렇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현행법에 어긋날 수도 있다. 저촉될 수도 있다라는 안철수 후보의 지적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말하는 선거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당 내부의 지도부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내 경선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에 출마하기 위한 국회의원에 나가기 위한 지자체에 출마하기 위한 이러한 선거의 그 예비 선거로서의 당내 경선 여기에는 개입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당 지도부를 구성하기 위한 당 대표를 뽑는다든지 최고위원을 뽑는다든지 뭐 청년 최고위원을 뽑는다든지 하는 이것은 이 공직선거법 조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대부분 법조인들의 해석입니다. 따라서 지금 안철수 의원이 말하고 있는 대통령실의 경선 개입, 즉 그 정무수석이 여의도의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대통령 뜻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 이게 경선 개입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단 그냥 정치 도의상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말은 그 당대표 후보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실망을 하셨다면은 제가 의사 전달을 잘못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나 안철수를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내가 전달을 잘못 했기 때문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윤핵관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른바 연대, 뭐 윤한 연대니 안윤 연대니 윤석열 안철수 연대, 안철수 뭐 윤석열 연대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안 연대라고 했지 안윤 연대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연대라는 표현을 쓸 때도 윤석열 대통령을 앞세웠지 내 이름을 앞세운 적은 없다. 왜냐하면 이진복 정무수석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했다는 그 말 전달 내용에 보면은 안윤연대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그건 아니다. 나는 윤안연대라고 했을 뿐이다. 라고 해명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그러나 이런 연대라는 말은 단일화 때 그러니까 2022년 3월 초에 있었던 그 단일화 선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다음에 내가 인수위원장 때 그때도 이미 써오던 얘기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목 뭐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 주장을 하니 이제 그것도 수긍을 해줘야 되는 대목이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안철수 후보가 구별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대목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선 후보 나도 안철수 대선 후보 같은 대선 후보일 때는 연대라는 말이 자연스러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신분일 때 그리고 내가 인수위원장 신분일 때에도 연대라는 말을 쓸 수 있으나 그러나 5월 10일 날 대통령 취임식이 끝나고 난 뒤 이제 국군 통수권자 우리나라 유일무이 국가 원수가 된 다음부터는 연대라는 말이 부자연스러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바로 작년 2022년 5월 9일 5월 10일을 기점으로 대통령 후보였을 때 대통령 당선인이었을 때의 연대라는 말은 대통령이 되는 순간 국군 통수권자가 되는 순간 그 말을 써서는 안 되었다. 뭐 이런 지적도 있다는 말씀 그걸 구별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진복 정무수석이나 또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전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안철수 의원을 겨냥했다고 보느냐라고 묻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본다. 대통령실에서 정식으로 누가 이런 말을 했다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고위 관계자 익명 보도 이런 경우가 많았다 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 앞에 카메라 앞에 마이크 앞에서 이런 말을 한 건 아니지 않느냐. 다 뭐 이 대통령실 관계자라는 익명으로 전달이 됐다든지 또는 이 참모가 여의도에 와서 또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더라 라는 식으로 전달된 말이지 대통령의 직접적인 말씀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측면도 나를 공격하는 측면도 있거나 없거나 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안철수 후보가 아직도 이 분리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런 전략을 썼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대통령실 참모들 그다음에 친윤 핵심 인사들 이 사람들과 윤석열 대통령 당신하고는 다르다 라는 식의 그런 분리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분리 전략 뭐 지금으로서는 안철수 후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바로 그런 분리 전략 때문에 빚어지는 부정적 효과가 있는데 당 내부에서 또는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에서 안철수 후보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저렇게 분리 전략을 쓰는 사람은 3월 8일 날 당 대표에 만약 당선이 되면 달라질 것이다.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달라질 것이라고 보는 이유를 조금 뒤에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당 저당 떠돌다가 착근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는데 마지막에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국민의힘에 들어온 것이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영린을 건드린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의도에 기반을 가지고 싶어 했다. 이번 전당대회가 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봤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자 짜증을 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안철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영린을 건드린 것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안정이다. 차기 대권을 꿈꾸는 잠룡들이 자제해야 된다라는 식의 뉘앙스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이제 문제는 이러한 얘기가 안철수 후보, 안철수 의원의 귀에 들어올까 하는 점입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 그것을 새겨서 더 한층 성숙해지는 그런 계기로 삼으면 안철수 후보 앞에 큰 길이 열릴 수도 있겠으나 이런 말을 들을 때 화가 난다든지 이러면은 더 어려운 길이 계속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은 드리겠습니다.